국정원 댓글 재조사. 국정원 TF에서 12가지 주제를 던졌고 그중에 하나가 국정원 2012년 댓글 재조사.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어허. 정태욱 의원님. 예. 댓글 재조사 하지 말까요? 저는 이제 이 사태를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정원 그 사태 여기 예.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표 내는 걸로 됐지만 아마 그 이면의 과정에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다시 뭐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7가지 사태를 재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 7가지가 하나같이 뭐냐면은 전 정부에 대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과 어허. 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보복 정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그것이 해픈투비 문제가 다시 뭐 어떤 사태가 나타나 가지고 수사를 재개한다든지 조사를 재개를 하면 되는데 지금 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가지라는 게 국정원 댓글 사건, 예.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거가 그때 당시 자기들 굉장히 현 정부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다음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에 대한 뭐 조사, 그다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불법 그 해킹 의혹, 예.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비호 의혹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현 정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예. 내용이고 이것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왔을 때는 현 야당 내지 범보수의 치명타를 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는 그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연산군 때 조의제문이라 읽는다면 조의제문이라는 거를 그 사촉에 찾아내가지고 수많은 선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자기 그 연산군 입장이자 친할아버지 세조를 그 했으니까 그럼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보면 보복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 되듯이 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할 일도 많은데 아까 예. 이야기했듯이 뭐 북핵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래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좀 보복하지 말고 정권 잡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또 그거 정권 내주고 안 그래도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냥 잡아가 그 뭐 쇠고랑 채워가지고 꽁꽁 묶어가 가는 모습 보였을 때 그게 우리 평소 때 그 표창원 의원님 이야기는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의와 분노에 찬 정의는요. 예. 또 상대방한테는 가슴에 응어리를 주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죠. 정권 잡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이 사건화 됐을 때 아하. 조사를 하면 되지. 이렇게 7가지를 아예 리스트를 넣어놔 놓고 공격해대는 거는 이게 그리고 또 이 정권에서 이게 뭐 진상이라고 알겠습니다. 밝혀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알겠습니다. 진상이라보다도 또 새로운 정권이 과거 정권 편향되게 조사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나 국정원의 입장은 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계속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계속 국내 정치에 개입했고 결정적인 정치적 상황일 때만 개입했다. 네. 지금 이제 정태욱 의원님이 거론하셨던 지난 정부 시절에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들 이거를 정확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사실은 국정원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한 거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물론 그게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바로잡아야 될 문제, 국정원은 한 나라의 정보기구입니다. 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뭘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권력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그것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보복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촛불 집회가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쇠고기 수입한데.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미국산.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전과자네? 그렇죠. 전과자 방송에 나오면 어떡해? 아니 지금 진행자도 전과자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님이 당한 게 정치 보복이에요. MB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랬나요? 그리고 촛불의 배우가 노무현 정권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하고 그게 결국 비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내가 일어났잖아요. 국정원 수준이었네. 이런 게 정치 보복이지. 국가기관이 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공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포기한 이런 모습을 바로잡겠다고 진상조사에 나서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국가 권력의 그 개혁, 이건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높이 이 순위에 올려놓은 새 정부의 과제잖아요. 검찰개혁과 국정원개혁.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혁을 하려면 과거는 다 묻어두고 이제부터 앞으로 이거는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사람 인적인 개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새 정부가 국정원을 과거처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 뒷조사를 하고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통과에 찬성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어떻게 해서 국정원이 북한 휴민트 전부 오히려 다 뭉개버리고 간접 조작하고 오히려 북한 이슈를 허위로 거짓으로 NLL을 포함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해왔는지 예. 누가 관여를 했는지 어떤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밝혀내야만 그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만 활용하는 강한 국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뭐 자유한국당 정태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보복을 위한 조사는 아니다라는 거 좀 지켜봐 주시면 그런 진상이 다 드러나고 개혁안이 다 나오면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의도 UFC 8834님, 여야를 떠나서 팩트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택시기사입니다. 자, 0054님,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처럼 시원한 정치쇼 만세 항상 응원합니다. 이진규님, 우리 해외에서 많이 들어요. 호주 브리즈번에서도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추워요. 브리즈번은 우리나라 CF 광고로 찍는 아주 명소죠. 골드코스트가 있는. 지금 그쪽은 겨울이죠. 그런가요? 예. 네. 오, 겨울비는? 남반구라서 그냥 반대죠. 그러네요. 겨울이면 겨울비는 아주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데. 예. 아주 춥다고 합니다. 이거 가보셨어요? 박원석 의원님? 가봤습니다. 의원 시절에? 아니요. 제 동생이 사실은 호주에 삽니다. 아, 그래요? 네, 동생 집에 놀러 가봤습니다. 그럼 동생이 그 집안은 호주인가요? 아재 개그. 정태호 의원님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당황하셨어. 저는 지금 나무 반창에 와 있는데요. 이 3대1로 그리고 박사님, 봉도사님 일주일 만에 정치구단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최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흙 더 열심히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 정태호 의원님, 반론. 예, 아까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해야 된다. 뭐 인정을 합니다. 개혁해야죠. 항상 역사는 진보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예. 이 개혁 대상이라고 찍은 대상들에 대해서 약점을 하나 팍 잡아가지고 완전히 묵삽을 내놔놓고 찍소리 못하게 해놔놓고 이제 자기 의도를 끌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회식 사건 때 그러면 판공비 실제로 다 관행적으로 나눠줬던 그거를 잡아가지고 딱 잡아가 발표를 해놔놓고 중요한 그 서울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완전히 이제 묘실 사람으로 만들어 놔놓고 한다든지 그다음 경찰개혁 물대포 선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딱 찍소리 못하게 해놔놓고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도 또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개혁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박원석 의원님이나 우리 두 분 사실 우리 개인적인 피해 입었죠. 그럼 뭐 충분히 이해하고 그때 죄송한 부분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또 다른 나는 적폐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또 가슴에 한이 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와가지고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 골수 지지자들한테 많이 듣는 말들이 뭐냐 하면 너들이 여당일 때 그렇게 야당한테 당했는데 너들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주 강경한 여당에 대한 공격 내지 여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참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힘듭니다. 그거를. 그러지 마시고 이거 정상적으로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면은 국내 정치 개입이 왜 구조적으로 왜 그랬는가. 그죠? 그러면 국내 정치 개입을 안 하지만 국정원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제될 때는 그러면은 그 북한 정부나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를 어떻게 더 수준 높게 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예. 또 이 뭡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이제는 전부 다 그 SNS라든지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라든지 제도적인 개혁하고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정원 예산은 몇 천억이 되는 게 전부 다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포괄 덩어리째 예. 심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그대로 보복하면 또 해픈 투비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유한국당 내지 보수가 정권 잡으면 똑같은 가품을 하는 것이 과연 역사의 발전이겠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건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 문자 유발자들 문자가 평소 대비 100개는 더 오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자 1298님 정태욱 의원님 팬 나왔어요 팬. 정태욱 의원님 지역구 주민입니다. 표창원 의원님 말이 사이다라고요? 저는 정태욱 의원님 말이 사이다인데요. 표창원 의원님은 왜 까고 들어가지? 저는 뭐 얼마든지 네. 자, 감사드립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조사 문제에 대해서 요 정도로 의견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다 하고 이제 홍준표 당대표 출범했어요. 또 이게 너무 반짝의 이야기다. 얘기하지 말까요? 얘기하지 말까요? 이게 자유한국당 선전이에요. 야, 그럼요. 근데 아니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처럼 홍준표 대표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더니 느닷없이 원내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근데 그렇게 좀 진짜 이견이 있어요? 네, 제가 당 대변인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원내대변인이에요. 당 대변인이 아니에요. 제가 원내대변인. 원내대변인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원칙에 있어 가지고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새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인사는 대통령 중심 비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당대표 취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준표 당대표께서 원칙적으로 인사 문제나 예산 문제에서 정부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약간 덕담성 발언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우택 대표는 지금 현재 전투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 됐을 때에 현 정부가 너무 심하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뭐 다 의원 해보셨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협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자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반대 비판 의견도 우리 정 의원님 발언이 사이다라니까 딱 또 어떤 분이 열받았고 임수진님 한국당 얘기 아주 국민을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이거는 읽어주고 그다음에 자,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 다 됐으니까요. 추경. 그야말로 추경 일자리 소방관들 숫자 부족해서 지금 휴가도 못 가시고 병가도 못 가시고 교대 근무도 지금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지원금도 그렇고 추경은 빨리 만약 문제 있다면 심사를 하시면서 조금 바꾸시거나 개선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추경을 발목 잡고 정부조직법 발목 잡고 이건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자,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느낌표 10초. 예. 10초. 그래도 뭐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예, 더 하면 예. 표창원님 문자 폭탄 때는 죽겠습니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왔을 때는 현 야당 내지 범보수의 치명타를 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는 그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연산군 때 조의제문을
조의제문이라 읽는다면 조의제문이라는 거를 그 사촉에 찾아내가지고 수많은 선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자기 그 연산군 입장이자 친할아버지 세조를 그 했으니까 그럼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아직 시간이 지나 보면 보복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 되듯이 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할 일도 많은데 아까 예. 이야기했듯이 뭐 북핵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래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에 대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과 어허. 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보복 정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그것이 해픈투비 문제가 다시 뭐 어떤 사태가 나타나 가지고 수사를 재개한다든지 조사를 재개를 하면 되는데 지금 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가지라는 게 국정원 댓글 사건, 예.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거가 그때 당시 자기들 굉장히 현 정부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다음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에 대한 뭐 조사, 그다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불법 그 해킹 의혹, 예.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비호 의혹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현 정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예. 내용이고 이것이 어떻게 거론하셨던 지난 정부 시절에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들 이거를 정확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사실은 국정원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한 거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물론 그게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바로잡아야 될 문제, 국정원은 한 나라의 정보기구입니다. 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뭘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권력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그것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보복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촛불 집회가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쇠고기 수입 반대. 저도 그것 때문에 미국산.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종과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댓글 재조사. 국정원 TF에서 12가지 주제를 던졌고 그중에 하나가 국정원 2012년 댓글 재조사.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어허. 정태욱 의원님, 예. 댓글 재조사하지 말까요? 저는 이제 이 사태를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정원 그 사태 여기 예.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표 내는 걸로 됐지만 아마 그 이면의 과정에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다시 뭐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7가지 사태를 재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7가지가 하나같이 뭐냐면은 전 정부의 보복하지 말고 정권 잡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또 그거 정권 내주고 안 그래도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냥 잡아가 그 뭐 쇠고랑 채워가지고 꽁꽁 묶어가 가는 모습 보였을 때 그게 우리 평소 때 그 표창원 의원님 이야기는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의와 분노에 찬 정의는요. 예. 또 상대방한테는 가슴에 응어리를 주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죠. 정권 잡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이 사건화 됐을 때 아하. 조사를 하면 되지. 이렇게 7가지를 아예 리스트를 넣어놔 놓고 공격해대는 거는 이게 그리고 또 이 정권에서 이게 뭐 진상이라고 알겠습니다. 밝혀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알겠습니다. 진상이라보다도 또 새로운 정권이 과거 정권 편향되게 조사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나 국정원의 입장은 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계속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계속 국내 정치에 개입했고 결정적인 정치적 상황일 때만 개입했다. 네. 지금 이제 정태욱 의원님이